44화 금값 과열지표. 첫 번째 그래프는 금의 투기적 포지션과 금값을 비교한 것이다. 현재 금 투기적 포지션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2016년 중순 그리고 2019년 3분기 수준과 흡사하다. 보라색 부분은 2019년 9월 28일이며 이후 금값은 3% 조정을 받았으나 곧바로 다시 반등했다. 2019년 9월 28일부터 1월 7일까지 6% 넘게 상승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금광주 강세지수와 금광주 ETF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지난 10년을 본다면 금광주 강세지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금광주 ETF가 고점에 근접한 경우가 많았다.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2019년 9월 초였으며 이후 2019년 말까지 금광주 ETF는 15%가량 하락했으나 이후 8%가량 상승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현재 단기적으로 금값이 과열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과열은 2016년 트럼프 당선과 같은 상황에 의해 강하게 조정받을 수 있다. 트럼프는 당선 후 생각보다 온건한 기자회견을 했으며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금값은 10% 이상 급락했다. 이후 금값은 다시 달러 약세를 발판 삼아 상승할 듯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틀렸다면 금값은 마이너스 국채 금리 확대에 의해 곧바로 상승할 것이다. 금은 현재와 같이 마이너스 국채 금리 출현과 달러 고점 근접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매우 매력적인 안전자산인 듯하다. 세 번째 그래프는 금값과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2019년 중순까지 금값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승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의 규모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쩌면 금값이 마이너스 국채 금리에서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달러 약세 상황에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힘들다. 네 번째 그래프는 금값과 달러 인덱스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최근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금값은 최근 반등했다. 나는 금값이 단기적으로는 급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크게 상승할 것이며 금이 없다면 어느 가격대라도 반드시 사야 하고 이미 있다면 조정이 발생했을 때 추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나는 단기적 타이밍으로 금값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금이 너무 올랐을 때는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금이 급락했을 때는 타이밍을 재느라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을 사고 싶다면 타이밍을 재지 말고 그냥 사는 수밖에 없다.